안녕하십니까, 기사치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기출문제 10회가 되겠고요. 자, 10회의 액세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문제 이 10회가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유형과 거의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액세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을 충분히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문제 화면과 액세스의 초기 화면을 띄워놓고, 자, 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저장 위치를 감독위원이 지시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C 드라이브에 사무자동화 실기 폴더의 기출문제 폴더 안에서 10회 액세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액세스 확인. 자, 그리고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액세스의 초기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10회 모의고사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피자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네, 피자를 자주 안 먹는 거는 아닌데 나이가 좀 들었나요? 네. 자, 좋습니다. 자, 피자 종류에 따라서, 자, 코스닥 등록 현황을 전산화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면 설계와 그리고 작성 조건에 따라서 처리 파일을 작성하고 그 인쇄물을 제출하라는 지시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입력 자료 두 개의 표를 보면서 우리가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10회까지 오셨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 따라오실 거라고 보고요.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자, 테이블 1번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자, 기본키 지정 아니오로 해제를 해주시고, 자, 일자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그 다음에 피자 종류, 그 다음에 개수까지 3개의 필드를 입력하고요. 자, 일자 같은 경우는 날짜가 들어가 있으니까 데이터 형식을 날짜 시간 형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피자 종류는 텍스트고요. 개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되셨어요? 자, 그리고 일자 같은 경우에는 날짜 시간 형식인데, 우리가 지난 9회였었던가요? 이 입력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력 마스크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 있었죠. 자, 점점점 단추 누르셔서 이 입력 마스크를 수정하기 위해서 먼저 저장이 돼야 되니까 얘라고 하시고, 날짜 형식이 이제 연, 월, 일 형식으로 다 나와야 되니까, 자, 이게 맞겠죠? 그쵸? 자, 이런 형식으로 날짜를 입력하겠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셔서 뭐 바로 마침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를 선택해 놓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 훨씬 더 편리하다는 사실을 이제 데이터 입력하러 가 보시면 알게 되겠죠? 자, 얘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0-03-0인데 우리가 2010 그 다음에 0302만 입력해도 된다는 얘기죠. 입력 마스크를 만들지 않고 오게 되면 하이펀, 다시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되지만, 입력 마스크를 만들어 놓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만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2010 0311 엔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010 0318 엔터, 2010 0322 엔터. 자, 천천히 정확하게 2010 0410, 2010 0415, 2010 0418, 2010 0420, 2010 0505, 2010 0508, 2010 0515, 2010 0520, 2010 0522까지 22가 되겠네요. 맨 마지막에 2010 0522. 네, 좋습니다. 자, 날짜, 일자 다 입력했고요. 자, 피자의 종류가 어떤 피자의 종류가 있는지 슬슬 배가 고파 오는데요. 자, 입력해 볼까요? 자, 불고기 피자, 그 다음에 감자 골드 피자, 치즈 몽땅 피자, 그 다음에 치즈 크러스트 피자. 치즈 크러스트는 들어봤어요. 네. 누드 양념 피자, 페퍼로니 피자, 그 다음에 치즈 몽땅 피자, 고구마 피자, 치즈 크러스트 피자, 불고기. 엑셀처럼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불고기 피자. 뭐가 하나 빼뜨린 것 같은데요. 그쵸? 자, 밑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페퍼로니 피자.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수럼프 피자입니까? 수럼프 피자. 아, 이게 글자가 제가 이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수림프 피자. 자, 이런 피자가 이게 오타인지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림프 피자. 아, 너무 이게 좀 노티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불고기 피자인데 저 위쪽이 지금 뭔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덮어서 쓰겠습니다. 치즈 크러스트 피자, 그 다음에 고구마 피자, 치즈 몽땅 피자, 페퍼로니 피자, 그 다음에 수림프 피자가 하나 빠졌었군요. 그쵸? 그 다음에 누드 양념 피자 맞죠? 자, 이 새로운 피자 종류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도 좀 급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1, 3, 2, 2, 3, 5, 1, 1, 7, 8, 3, 4, 2.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첫 번째 테이블을 다 만들었고요. 제가 지금 급 당황스러워하는 그 느낌이 드십니까? 네. 자, 좋습니다. 자, 테이블 1번 닫아주시고요. 웃지 마세요. 자, 테이블 1번 닫아주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얘라고. 자, 이어서 테이블 2번을 만들어야 되니까 확대시킨 상태에서 오른쪽 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만들기 들어가셔서 자,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한 다음에 자, 필드 이름은 피자 종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이 되겠네요. 자, 피자 종류는 텍스트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가격은 숫자로 바꿔주시고 가격을 보니까 이 통화 표시가 다 붙어있다 그죠? 그러면 형식 자체를 통화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소수 자릿수는 나오면 안되니까 0으로 바꿔주십니다. 0으로. 자, 여기까지. 자, 되셨죠? 자, 보기 단추 눌러서 자, 테이블 2번 저장하고요. 테이블 2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기본 키 지정 아니오로 합니다. 자, 피자 종류 또 입력하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자, 불고기 피자, 자, 고구마 피자, 수림프 피자, 마늘 피자, 감자 골드 피자, 페퍼로니 피자, 호박 피자, 치즈 몽땅 피자, 그 다음에 치즈 크러스트 피자, 그 다음에 누드 양념 피자. 자, 여기서 자, 피자의 이름을 제대로 입력 안 하면 나중에 앞부분에 테이블 1번에 있는 피자 이름과 테이블 2번에 있는 피자의 이름이 다르면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가격 입력하겠습니다. 16,000원, 28,000, 18,000. 자, 28만을 입력해버렸네요. 28, 그러니까 28000 엔터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18000 엔터, 15000 엔터, 16000 엔터, 18000, 22000, 29000, 19000. 네, 좋습니다. 자, 가격 다 입력했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테이블 단추 눌러서 개체 유형으로 바꿔서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이 나란히 나와 있는 형태로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데이터가 피자인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급 당황했는데 자, 아무튼 제가 뭐 피자를 잘 안 먹어본 사람은 아니고 또 원신 취급하지는 마시고 너무 지루해 하실까봐 제가 좀 재밌게 자, 웃기게 지금 계속 웃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 자, 웃기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니까 자, 재밌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테이블 1번, 2번 다 만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쿼리 만들러 가야 되겠죠. 쿼리 만들러 가야 되니까 테이블 2번 닫아 주시고 자, 저장할까요? 물으면 예라고 하십니다. 자, 만들기 탭으로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테이블 표시가 나타나죠. 자, 첫 번째 테이블 추가, 두 번째 테이블도 추가하시고 자, 닫아주시고 자, 두 개의 테이블 중에서 공통 속성에 해당되는 피자 종류끼리 드래그 하셔서 연결시켜 주시고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두 번째 레프트 조인 확인. 자, 좌측 테이블 1번은 별표 더블 클릭, 테이블 2번은 중복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만 더블 클릭. 자, 되셨죠? 자, 데이터가 제대로 나온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보기 단수 누르셔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혹시나 이 중간에 빈 칸이 존재하시는 분들은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얘가 비어 있다 그러면 테이블 1번에 불고기 피자라고 적어 놓고 테이블 2번에는 불고기 피자 뭐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블랭크가 돼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오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테이블 1번과 2번에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쿼리 조인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단추 눌러서 세 번째 필드부터 우리가 계산 필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보니까 금액하고 금액밖에는 없다. 그죠? 아, 이번 문제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네요. 자, 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땡땡 개수 곱하기 가격이 되겠네요.
자, 엔터 친 다음에 자,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합니다. 자, 금액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자, 금액 같은 경우에도 통합 표시가 붙어 있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 단추로 가셔서 자, 이 금액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속성 탭으로 가셔서 형식에서 통화로 바꿔줍니다. 자, 되셨죠? 자, 닫아주고 다시 한번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면 금액 라인이 전부 다 통화 표시와 전 단위 콤마가 찍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쿼리에서 해야 될 일이 다 끝났어요. 그쵸?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실제 출력에 관련된 폼과 보고서를 만들러 가겠습니다. 자, 쿼리는 닫아주시고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하셔야 되겠죠? 쿼리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쿼리 다 만들었고요. 이제 이어서 만들기 단추 가셔서 자, 폼을 만들 거니까 폼 디자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전체적인 여백을 조금 이렇게 확장시켜 두시고요. 자, 폼의 디자인 모양은 이와 같습니다. 그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래쪽에 그림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폼 만들 때 조건이 있죠. 자, 문제 읽어보면 다음 조건에 따라서 화면 양식 폼을 작성하고 일자가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주문 현황인 데이터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설계하고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5월 1일부터 30일 사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필드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부터 볼까요? 자, 제목에 가나 단추 만들어서 제목 박스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 자,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의 주문 현황이라고 제목을 쓰고 엔터 친 다음에 글꼴 탭에서 가운데 맞춤 글꼴 탭에서 진하게 글꼴 탭에서 밑줄까지 꺼주시면 되겠죠. 자, 글꼴 탭에서 크기는 우리가 XSS는 16포인트, 엑셀에서는 18포인트가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목록 박스 만들어야 되니까 자, 목록 박스 만들 때 여기에 보면 자, 목록 상자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목록 상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 적당한 위치에서 박스의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 넘어가서 자, 쿼리를 이용을 해서 쿼리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야 되니까 쿼리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필요한 필드가 일자죠. 자, 일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피자 종류,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금액은 아니고 그쵸? 가격은 아니고 금액을 넘겨줍니다. 자, 4개의 필드를 넘겨주면 되죠. 자, 이 부분도 여기를 보시면 돼요. 데이터는 목록 상자를 이용하여 뭐 일자, 피자 종류, 개수, 금액을 표시하되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라는 말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를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필드의 열 크기는 여러분 적당하게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마침을 누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기 전에 이 앞에 일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 전체 박스 크기를 자, 이 정도 넓혀주신 다음에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보죠. 자, 확인해보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이 일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피자 종류,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금액까지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열 이름을 넣어줘야 되겠고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5개의 데이터만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기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자, 언바운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속성 세트를 불러와서 우선 열 이름을 아니오를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입력해야 되는데 자, 조건 입력할 때는 이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한 다음에 행원본에서 점점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쿼리 작성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주문 현황이니까 자, 일자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일자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줄 건데 자, 일자의 조건은 크거나 같다 2010년 다시 05-01 엔터. 자, 이렇게 이거 뭡니까? 2010년 5월 1일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건을 그대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일자라는 필드가 우리가 정렬 때문에 하나 더 나온 거 있어요. 그죠? 자, 이거랑 같은 라인에서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 2010년 다시 05 다시 얼마 30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30이라고 1일이 포함돼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이니까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를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사이라고 하면 포함을 시켜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로 생각하는 게 맞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조건을 입력을 했어요. 자, 조건을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뭐 속수는 닫고 이거 닫기 단추 눌러서 쿼리 작성기를 빠져나갑니다. 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건을 제대로 입력했기 때문에 고구마 피자부터 치즈 크러스트, 불고기, 수림프, 그 다음에 페퍼로니 피자까지 다 나와 있고요. 자, 개수가 78342 제대로 나와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아래쪽에 리스트 박스 조이시 작성된 SQL 문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가셔서 가나 단추 이용해서 일단 제목 줄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적당하게 박스를 크게 만들어 놓고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그 다음에 SQL 문이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금 더 늘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SQL문을 가져와야 되니까 SQL문 가져오는 방법은 이 언바운드 박스를 클릭한 다음에 속성 세트에서 이 행원본을 클릭하면 셀렉트 하고 시작되는 이 부분이 자동으로 전체가 블럭 지정이 돼요.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가나 단추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다가 입력할 박스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셔서 SQL문을 다 넣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엔터를 친 다음에 자, 이게 테두리가 선들이 보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면 자, 이 선이 우리 눈금산에서 잘 안 보이지만 확대를 시켜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는 선이다. 그죠?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테두리가 점선 형태, 다시 말해서 파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연한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스를 선택해서 연한 실선, 뭐 가는 선에 일반 선에 연한 실선이면은 이 글자를 까만색보다는 조금 회색 중에서 좀 진한 회색 뭐 이런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박스로 리스트 박스 조이시 작성된 SQL문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폼 만들기 목록형으로 나오면 이제 뭐 어렵지 않죠.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폼을 우리가 자,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우리가 폼 다 만들었고요. 이제 보고서 만들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17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엄청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보고서로 가겠습니다. 자, 폼 창은 닫아주고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하시면 되겠죠. 폼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탭으로 가셔서 이제 보고서 만들 거니까 보고서는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마법사 창이 뜨게 되면 우선 보고서의 그림을 먼저 보셔야겠죠. 자, 보고서의 그림을 보니까 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보니까 첫 번째가 일자, 그죠? 그러면 이 테이블 쿼리가 테이블 2로 돼 있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쿼리로 바꿔주십니다. 바꿔주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일자 더블 클릭, 그 다음 피자 종류, 개수,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가격이 넘어가야 되는데 가격밖에 없는데 할인액과 결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모의고사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쿼리에서 만든 뭐 일자 피자 개수, 피자 종류, 개수, 금액, 가격까지는 쿼리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할인액과 결제 금액이 여기 없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쿼리에서 할인 금액과 할인액과 결제 금액 필드를 만들어서 다시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취소를 하세요. 취소를 하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다 만 겁니다. 그쵸? 취소를 하고 자, 다시 할인액과 결제 금액을 만들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할인액과 결제 금액은 어떻게 만들려고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자, 할인액과 결제 금액이라는 거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앞부분에 하면서 이번 쿼리는 금액밖에 없네요 하면서 그냥 통과해서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먹고 하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폼까지 다 만들어 놨죠. 그죠? 그러니까 보고서에 가서 이 할인액과 결제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시 쿼리로 들어가서 이 부분의 필드만 새롭게 만들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아까 화면이 작아서 제가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죠? 당황하지 말고 다시 쿼리로 갑니다.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쿼리를 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쿼리 홈 메뉴에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필요한 필드를 우리가 빼뜨리고 왔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할인액을 만들어줍니다. 자, 할인액 땡땡. 그죠? 땡땡 하고 난 다음에 자, 칸을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요거 작성기를 띄워서 할인액을 만들도록 하죠. 자,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금액의 20%,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 금액의 10%, 그 외에는 0으로 표시하라. 자, if를 써야 되겠죠? 조건이 두 개니까 이 if, if 쓰고 조건을 if를 두 번 쓸 겁니다. 자, 금액이 크거나 같다 얼마? 5, 하나, 둘, 셋, 넷, 5만원 이상이면 금액의 20%라고 하는 것은 금액 곱하기 0.2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콤마 찍고 다시 한번 if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3만원 이상을 하면 되겠죠. 3, 하나, 둘, 셋, 넷. 3만원 이상이면 금액의 10%니까 금액 곱하기 0.1. 자,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0으로 표시하라. 자, if를 두 번 썼으니까 괄호를 두 번 닫아 주십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if 자, if 들어오셔서 금액이 5만원 이상이라는 첫 번째 이 조건 1.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금액의 20%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냥 어떤 사람은 0.2만 적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고요. 금액에다가 20%니까 곱하기 0.2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금액 곱하기 0.2. 자,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 들어가서 금액이 3만원 이상이면 금액의 10%.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하라. if를 두 번 썼으니까 끝에서 괄호를 두 번 닫아주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확인 단추 눌러서 계산이 됐고요. 자, 보기 단추 눌러서 답이 나오는지를 할인액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스크롤 시켜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할인액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보고서에서 이 할인액이 쓰일 거잖아요. 그럼 보고서 그림을 미리 보게 되면 이 할인액 라인이 전부 다 통합 표시가 붙어 있죠. 결제 금액도 통합 표시가 붙어 있죠. 그러면 쿼리 만들 때 미리 통합 표시를 다 붙여주면 좋아요. 그러면 보기 단추 들어가서 이 할인액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속성 창 불러와서 형식을 통화로 그죠? 바꿔주십니다.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할인액도 통합 표시가 다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자,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번에는 결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결제 금액은 쉽네요. 결제 금액 땡땡 금액 빼기 할인액이니까 금액 빼기 할인액 엔터. 자, 얘도 통합 표시가 붙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 속성 창 띄워서 형식을 통화로 바꿔줍니다. 자, 닫고요. 자,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제 금액도 통화 버튼 통합 표시가 다 붙어서 나오는 걸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문제를 풀면서 제가 뭐 고의적이나 뭐 실수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쿼리로 들어가서 이 금액 부분에 얘만 계산하고 넘어갔다가 보고서 만들러 가니까 얘가 필요하더란 얘기죠. 이걸 빼먹고 온 거야. 그럼 다시 당황하지 않고 쿼리 화면을 불러와서 이 부분의 계산까지 끝내주면 보고서 가서 이 부분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한 예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자, 쿼리 화면 닫아주시고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수정된 거 저장을 해야 되겠죠. 예라고 하시고요. 자, 이제 보고서 만들러 가겠습니다. 만들기에서 자, 보고서 마법사 클릭. 자, 이제 쿼리가 돼 있으면서 이거 그쵸? 필드가 많이 보이시죠? 첫 번째가 일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피자 종류, 그 다음에 개수, 금액, 그 다음에 할인액, 결제 금액,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넘어갔습니다. 자, 보고서는 그대로 마침하면 된다 그랬죠? 자, 마침하면 보고서 미리 보기 화면이 바로 뜨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그림처럼 꾸며주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미리 보기 닫고요. 자, 보고서 편집 화면으로 넘어왔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쵸? 그룹화, 정렬 및 그룹화를 해야 되겠죠? 자, 지시사항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지시사항을 보니까 월별로 정리한 후에 같은 월 안에서는 뭐 1차 피자 종류, 2차 개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 자, 월별로 정리하라 그랬죠? 자, 요겁니다. 요거. 자, 그룹화. 그래서 그룹 추가 누르셔서 자, 뭘로? 월별로 하라 그랬는데 일자가 월이 들어있는 필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쵸? 그리고 자세히 단추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자세히 단추 눌러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거, 머리끌 구역은 표시 안 하고요. 바닥끌 구역은 표시한다 그랬죠. 바닥끌 구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아마 10회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월별로 정리하라고 지시사항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월이라는 필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쵸? 일자라는 필드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일자라는 필드 안에는 2010년 몇월 며칠이라는 연도, 연월 1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연월 1 중에서 이 월별로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월별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드명 자체가 이렇게 일자, 날짜, 시간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룹 및 정렬 요약 화면에서 이 그룹화 기준을 일자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분기로 돼 있죠. 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12개월로 기준을 했을 때 1월부터 3월까지가 1분기, 4월부터 6월까지가 2분기, 그쵸? 7월부터 9월까지가 3분기,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가 4분기. 그래서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기로 돼 있는데 우리는 월별로 정리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를 눌러서 얘를 뭘로 바꾼다? 월로 바꿔줍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 계세요. 선생님, 저는요, 이거 분기라는 이 목록 단추가 없어요. 안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첫 번째 이 테이블 만들 때 테이블에 일자를 입력할 형식 있죠. 그 형식이 날짜 시간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날짜 시간으로 만들어야만 정렬 및 그룹화에서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날짜 시간이 안 돼 있고 그냥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텍스트로 해놓더라도 우리가 아까 데이터 입력할 때 2010-01-019 입력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텍스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일자를 형식 자체를 날짜 시간으로 해놓지 않고 일반 텍스트로 해놓게 되면 입력까지 가능하고 여기까지 만들 수 있지만 이 그룹 및 정렬 요약에서 이 부분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거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월별로 해야 되니까, 그쵸? 얘를 월로 바꿨습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같은 월 안에서는 1차 피자 종류니까, 그쵸? 정렬 추가 단추를 눌러서 첫 번째가 뭡니까? 피자 종류, 그쵸? 오름차순. 그 다음에 2차는 개수죠. 개수. 그러면 정렬 추가를 한 번 더 눌러서 그 다음에 개수.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지시사항에서는 월별로 정리하라는 말, 그래서 그룹화 기준을 일자라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속성에서 월을 선택해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차 피자 종류니까 첫 번째 정렬 기준을 피자 종류, 그 다음에 2차가 개수니까 두 번째 정렬 기준을 개수로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정렬 및 그룹화 화면은 X 단추 눌러서 닫아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쭉 내려와서 전체 여백을 좀 늘려놓고 난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이 속성들을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키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함으로써 페이지 머리글과 바닥글을 다 지웁니다. 얘라고 해서 다 지워버리죠. 자, 일자 바닥글 줄여주시고 보고서 바닥글 느려서 자, 우리가 작업할 전체적인 영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 여백을 바꿀 거니까 길이를 바꿀 거니까 속성에 모두 탭에서 너비를 얼마로 할까요? 자, 전체 필드 개수를 한번 볼까요? 자, 필드 개수가 6개다, 그죠? 6개면 얼마? 2.5 정도가 좋다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봐서 너비를 2.5로 바꾸고 엔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화면의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쵸? 붙여주시고. 자, 글꼴 탭에서 가운데 맞춤을 한번 클릭하고, 가운데가 안 되면 다시 글꼴 탭에서 다시 한번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셔서 가운데 배치시켜 주시고, 자, 전체 이 종이 여백을 바로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너비가 15cm에서 16cm 사이 정도. 그죠? 16cm를 절대 넘지 않도록 그 정도로 아주 균등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요 쿼리를 이용해서 제목을 쓰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박스를 쭉 이렇게 키워 놓고 안에다가 자, 월별 피자 주문 현황 엔터.
자, 글꼴 탭에서 글자의 크기 16포인트, 16포인트. 다시 한번 글꼴 탭에서 진하게, 다시 한번 글꼴 탭에서 밑줄, 다시 한번 글꼴 탭에서 가운데 맞춤까지. 자, 되셨죠? 자, 이제 작성일 입력합니다. 자, 가나 단추 이용해서 자, 오른쪽 끝에다가 박스를 임의로 만들어 놓고, 자, 작성일 땡땡 YYY1이니까 여러분이 시험 치는 날짜 2015년 다시 12월 다시 25일 엔터. 자, 한 다음에 글꼴 탭에서 오른쪽 맞춤. 자, 여기까지. 그죠? 자, 이쯤에서 중간 점검 해봐야 되겠죠? 자, 보기 단추 눌러서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멋지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보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목과 그리고 날짜 입력했어요. 자, 제목과 날짜 잘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일자 부분을 가만히 보면 이게 XX-X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얘는 연도를 제외한 월과 일만 다시 하이펀으로 나오게 하라 이 뜻이에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피자 종류 그대로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얘는 3월이잖아요. 그죠? 월별로 그룹화 했었으니까 얘는 03월 합계 이렇게 나오게 하고, 자, 여기는 전부 다 4월이 해당되는 거니까 얘는 04월 합계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어떻게 하는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합계 라인은 여기 다 나와주면 되겠죠. 자, 작업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보기 단추 누르셔서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우선 일자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왜 중복 내용 숨기기를 일자 이 부분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자,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게 해야 되니까 형식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러면 속성 세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속성 세트를 불러와서 자, 일자가 들어있는 이 박스에 형식을 바꿔줄 거니까 이 형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 삼각계 단추 눌러보니까 이 날짜 형식이 자, 이 박스를 좀 크게 보면 자, 날짜 형식이 이런 형식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월 다시 1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형식 내에서 월 다시 1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수동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우리가 연도를 따지는 것은 year이죠. year, YY. 그죠? 그 다음에 월을 따지는 것은 M이죠. months, MM. 그 다음에 일자는 day, DD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 여기다 우리 뭘 적었냐면 여기가 월 다시 1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MM 다시 DD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거를요 MM 다시 DD라고 안 적고 M 다시 D로 적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 들어가야 될 날짜가 03월 01일이다 이러면 M-D로 적게 되면 3-1 이렇게 나와요. 0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MM-DD로 하게 되면 03-0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날짜가 12월 25일이다 그러면 12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똑같이 12-25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자리로 썼을 경우에는 한 자리일 경우에 앞에 공을 채워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채워주라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속성창에서 형식에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은 자, 다시 요 일자죠. 일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형식에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은 MM-DD 엔터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미리 보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확인 단추,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자가 아까는 앞에 2010년이 나왔지만 우리가 형식을 MM-DD로 바꿈으로써 이러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이제 합계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합계 라인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기 단추를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가서 자, 이번에는 합계 라인 만든 거 금액부터 자, 금액에 시그마 합계 그 다음에 할인액에 시그마 합계 결제 금액에 시그마 합계 자, 되셨죠? 그 다음에 피자 종류 아래쪽에도 우리가 보통은 글자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가나 단추 이용해도 되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었죠? 역시나 합계 단추에서 레코드 개수나 값개수 아무거나 상관없이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 필드 박스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뭐라고? 일자라고. 자, 왜 일자라고 입력해야 되느냐? 그쵸? 자, 일단 는하고 일자를 입력했어요. 여기도 같이 입력해 볼게요. 여기도 는하고 일자.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미리 보기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보기 다시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자, 일자라고 입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일자 안에 우리가 테이블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03, 04, 05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이 03을 뽑아내야 되고, 이 04를 뽑아내야 되고, 이 05를 뽑아낼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아까처럼, 아까의 이 형식이 연 올릴 다 나와 있을 때 우리는 mm 다시 dd로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형식을 뭘로 바꾸면 돼요? 그쵸? mm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03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자, 다시 가셔서, 자, 보기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이 일자의 형식을 속성 세트에서 이 형식을 뭘로 바꾼다? mm으로 바꾸겠다. 다시 mm 엔터. 자, 됐습니까? 자, mm으로 바꿨어요. 자, 얘는 굳이 일자로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죠? 얘는 총평균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얘는 그냥 다운표에서 총평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얘가 계산 박스, 이러한 계산 박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는하고 다운표에서 총평균 다운표 닫고 했지만, 만약에 이 레이블 단추 박스를 그려놓고 하게 되면 그냥 총평균이라는 글자만 쓰면 된다는 거, 지난 기출문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지금은 아까 우리가 계산 필드 박스를 갖고 왔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는 붙여서 총평균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나오게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일자가 형식을 바꿨으니까 두 자리의 형식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자, 보기 다시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03, 04, 05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총평균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나온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여기다가 월합계라는 글자를 뒤에 붙여야 돼요. 이렇게 월합계, 이렇게. 여기도 월합계. 월합계, 월합계, 월합계는 세 개가 다 똑같은 글자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 가나 단추 이용해서 이 뒷부분에다가 박스 이렇게 만들어서, 그쵸? 붙여볼게요. 월합계. 그쵸? 엔터. 자, 이래 놓고 이 박스를 이 왼쪽에다가, 제가 잘못 눌렀어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래대로 돌리는 겁니다. 자, 마우스를 찔러서 이렇게 좀 붙여줍니다. 이렇게. 키보드로 붙일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키를 움직이세요. 안 그러면 막 튕겨 나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 이쯤에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쯤에서 이 박스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어떤 결과인지 한번 볼게요. 보기 다시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월합계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자, 조금 더 붙여야 되겠다, 그죠? 여기 딱 붙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자, 이 박스를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왼쪽 움직여서 조금 더 붙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편집 상태에서는 글자가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면, 자, 더 붙여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디자인 보기 가서 이 박스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왼쪽으로 더 붙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포개진 것처럼 보이지만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제, 그죠? 뭔가 문제 원안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이 박스를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왜? 이 가나 단추를 이용해서 만든 박스를 없애고 이 안에서 일자 옆에다가 바로 월 합계를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계산의 결과와 텍스트를 붙일 때는 M% 기호, 요거 AND 기호, 키보드의 숫자 패드에 7번에 있는 거 Shift 누르고 7번 누르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운표 열고 월 합계 쓰고 다운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여기서 일자가 나오게 하라. 근데 이 일자 형식은 우리가 mm 형식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M% 붙여서 월 합계라는 글자를 뒤에 붙여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자,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샵 표시가 나온 것은 너무 좁아서 그런 건데 일단 박스를 좀 늘려 볼게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이 박스 선택해서 이 박스를 좀 느립니다. 이렇게 길게. 위에 것도 같이 늘어나는데 일단 늘려볼게요. 늘려놓고 다시 한번 보기 단추 눌러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월 합계가 붙었잖아요. 근데 이 형식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대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네모 박스 안에
원래는 2010-03-01 이런 식으로 날짜가 입력된 상태에서 형식을 mm으로 바꾸게 되면 03만 딱 나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뒤에다가 %에서 글자를 넣게 돼버리면 이 글자 때문에 이 형식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에 형식을 따로 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나 단추를 이용해서 그 뒤에다가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는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다시 다 치우겠습니다. 다 치우고 다시 한번 엔터. 이거 아까 피자 종류 박스 너무 늘어났으니까 다시 한번 줄이겠습니다. 이 박스 크기를. 자, 됐습니다. 자, 이거 줄여놓고 세로로 너무 좁아져 버렸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가나 단추 이용해서 박스를 좀 겹치게,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월 합계라고 쓰고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움직여서 자, 적당한 위치로 만들어 놓고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하니까 자, 이제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이제 필요 없는 이 구분선 다 없애주고 선을 꺼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끝났죠? 총평균까지 다 계산이 됐고, 이거 실수할 뻔했어요. 이거 총평균이 아니에요. 총합계로 돼 있잖아요. 이 썸을 에버리지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보기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자, 평균이니까 여기는 썸이 아니라 AVG입니다. 그죠? AVG 엔터. 자, 두 번째 것도 AVG 엔터. 자, 세 번째 것도 AVG 엔터.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 끊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대각선 선택해서 자, 쭉 끊고 난 다음에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너비를 15.7 그대로 두고요. 높이만 0으로 바꿔줍니다. 자, 엔터 쳤고요. 자, 얘를 색깔을 이번에는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그쵸?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선 굵기 약간 진하게. 그쵸? 이 정도. 자, 되셨습니까? 자, 이 선을 자, 내려봅니다.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한 이 정도 내려놨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로 조절해 주시고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한번, 그 다음에 컨트롤 V 한번.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 바닥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한 번 더 컨트롤 V. 자, 두 번째 선을 아래쪽에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을 클릭 컨트롤 V 한 번 해서 아래쪽에다가 선을 내려주시고요. 자, 혹시나 모르니까 이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이거 늘어나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다시 줄여 주셔야 되고요. 자, 전체를 선택해서 이거 없애 주셔야 됩니다. 없음. 자, 되셨죠? 자, 보기 단추 눌러서 최종 확인. 어떻습니까? 자, 좀 멋지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별 피자 주문 현황 작성 일과 자, 일자부터 시작해서 결제 금액까지 우리가 원하는 전체의 보고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보고서 창을 닫기 전에 우리 그 여백 설정 미리 할까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로 가서 인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아니죠. 미리 보기로 가야 되겠죠? 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로 가서 페이지 설정 단추 누르셔서 위쪽 여백 얼마? 6cm니까 60. 왼쪽 여백은 이번에 한 25, 2.5cm 정도로 해볼까요? 2.5. 그리고 확인. 자, 그래도 아주 보기가 좋죠. 자, 위쪽 6cm, 왼쪽 2.5cm 띄워주면서 전체가 한 페이지 아주 예쁘게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인쇄 미리 보기 닫고요. 그 다음에 저장 단추 한번 클릭해 주시고 액세스 종료. 그죠? 자, 문제 화면도 종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회 엑셀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10회 액세스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이번 시간 액세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월별로 그룹하는 것 때문에 또 한 번도 안 해본 부분이라서 반드시 월별 그룹을 어떻게 하는지 참고해 두시는 게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파워포인트 10회를 마무리하면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엑셀과 이번 시간에 했던 파워포인트 액세스의 인쇄 과정까지 다음 시간에 파워포인트 시간 마치고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커피 한 잔 아까도 하셨는데 하루하루 문제 풀면서 커피 2잔 정도는 괜찮겠죠, 그죠? 커피 한 잔 더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목소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